75세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막내 손녀에게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 충격과 슬픔을 저는 50년 의사 생활 동안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저희 병원에 오신 김 할아버지께서 5살짜리 손녀가 할아버지는 냄새가 난다고 하네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표정은 정말 잊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단 5분만 투자하셔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변화가 생깁니다.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며 냄새를 감지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본인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불쾌한 냄새를 풍길 수 있어요. 특히 손녀 같은 어린아이들은 솔직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더욱 상처받으실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며 올바른 관리만 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위는 바로 입안입니다. 나이가 들면 침분비가 줄어들어 구강 내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져요. 특히 의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손자가 할머니,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라고 말한 후 몇 달간 말을 줄이셨다고 하더군요. 구강 관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와 잠들기 전에 3분간 꼼꼼히 양치질을 하세요. 혀도 잊지 말고 부드럽게 닦아주시고 의치를 사용하신다면 전용 세정제로 매일 밤 깨끗이 세척해주세요. 그리고 하루에 6, 7잔의 물을 마셔 입안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관리하시면 2주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귀 뒤쪽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위인데 귀 뒤는 피지선이 발달해 있어 냄새가 나기 쉬워요. 특히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안경다리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한 환자분은 아내가 머리를 감았는데도 냄새가 난다고 해서 이상했는데 알고 보니 귀 뒤를 제대로 씻지 않았더라고 하시더군요. 귀 뒤 청결은 매우 간단합니다. 샤워할 때 미지근한 물에 중성 비누를 발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주세요. 특히 귀와 목이 만나는 주름 부분을 꼼꼼히 닦아주시고 씻은 후에는 깨끗한 수건으로 완전히 말려주세요. 습기가 남으면 오히려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발가락 사이입니다. 나이가 들면 발톱을 깎기도 힘들어지고 발가락 사이까지 신경 쓰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 부위야말로 무좀균과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에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한 어르신은 손자가 할아버지 발냄새 때문에 같이 있기 싫어한다며 상심해 하셨는데 발가락 사이 청결만 개선해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매일 미지근한 물에 5분간 발을 담그고 발가락 사이사이를 비누로 꼼꼼히 씻어주세요. 발톱도 일주일에 한 번은 깎아주시고 씻은 후에는 반드시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말려주세요. 그리고 면 양말을 신고 하루에 한 번은 갈아 신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3일 안에 냄새가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겨드랑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팔을 높이 올리기 어려워져 겨드랑이 청결에 소홀해지기 쉬워요. 하지만 이곳은 아포크린선이 집중되어 있어 특유의 냄새가 날 수 있는 부위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손녀를 안아주려 했는데 손녀가 냄새 난다며 피해서 마음이 아팠다고 하시더군요. 겨드랑이 관리도 어렵지 않습니다. 샤워할 때 팔을 충분히 올려 겨드랑이 전체를 비누로 씻어주세요. 털이 있다면 적당히 정리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씻은 후에는 완전히 말린 다음 무향의 데오드란트나 파우더를 살짝 발라주세요. 면 소재 헐렁한 옷을 입으시면 통풍이 잘 되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목 주변과 가슴 부위입니다. 나이가 들면 목 주위에 주름이 생기고 가슴 아래쪽도 접히는 부분이 생겨요. 이런 부위는 땀과 각질이 쌓이기 쉬워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해요. 목과 가슴 관리는 매일 샤워할 때 중성 비누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주시면 됩니다. 특히 주름진 부분은 손가락으로 살짝 펼쳐서 꼼꼼히 닦아주세요. 씻은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말려주시고 보습제를 발라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기까지 5개 부위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 모든 걸 다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에 모든 걸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5분만 투자하셔도 충분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 귀 뒤까지, 양치할 때 혀까지, 샤워할 때 발가락 사이까지. 이렇게 조금씩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옷 관리입니다.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어도 옷에서 냄새가 나면 소용없어요. 속옷은 매일 갈아입으시고 겉옷도 2, 3일에 한 번은 갈아입으세요. 면 소재 옷을 입으시면 통풍이 잘 되어 냄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나도 냄새가 날까봐 걱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신 환자분들은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처음에 손녀에게 냄새 난다는 말을 들었던 김 할아버지는 2주 후에 다시 오셔서 이제 손녀가 먼저 안아달라고 한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며느리가 냄새가 많이 좋아졌다고 칭찬했다며 자신감을 되찾으셨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75세든 85세든 관리하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손녀, 손자들과 다시 가까워지고 싶으시죠?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